당신은 평범한 한 여성이 수천 개의 공모전을 이기고 자동차, 여행, 심지어 집까지 손에 넣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 그녀는 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녀가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당신이 인생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우주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 하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이상 운을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됐다면 계속 시청하세요. 이 여성이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기 전에 딱 5초만 멈춰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상상하세요. 완전히 해결된 모습, 청구서가 결제되고 고지서가 사라지고 가슴속에 안도가 느껴지죠. 가벼움, 평화, 자유, 그냥 느껴보세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아직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도 느꼈어요. 이것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진짜 힘, 당신의 마음으로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단순한 실천을 수많은 성취를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바꾼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녀의 이름은 헬렌 핫셀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르지만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어떤 성공한 구루, 코치, 인플루언서보다 실제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파수를 지배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요. 헬렌은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살았고 세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흔하다고 여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천재성의 기미도 없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몇 년간 조선소에서 문서 정리 일을 했고 길에서 마주쳤다면 그녀가 모든 것을 이긴 여자로 전 세계에 알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전환점은 1958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책 한 권을 손에 넣게 되죠. 노먼 빈센트 필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힘이었습니다. 그저 책장에 꽂혀 있던 평범한 책 중 하나였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신의 계시도 아니었죠. 단지 항상 거기 있었던 보이지 않는 톱니 바퀴가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공모전을 이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 많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 며칠 후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헬렌은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 뭐든 가질 수 있다면 뭘 원해요? 그는 코카콜라 공모전 광고를 가리켰습니다. 상금은 보트 엔진이었고 참가 조건은 코카콜라를 야외에 가져가는 이유를 창의적인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없는 수많은 공모전 중 하나였죠. 게다가 헬렌은 코카콜라를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녀는 자신이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수천 개의 공모전 중 첫 번째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헬렌은 단순히 공모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공모전을 지배했습니다. 40년 동안 5,000개 이상의 상을 탔습니다. 가전제품, 카메라, 자전거, 항공권, 보석, 현금,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당시 가치로 5만 달러가 넘는 가구까지 갖춰진 집 한 채를 이긴 것입니다. 그 공모전에는 무려 15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었죠. 하지만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헬렌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에겐 특별한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무대 뒤편에서 헬렌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는 단순한 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성공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연구되고 따르고 모방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전환점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인드셋이었습니다. 헬렌은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은 건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자신의 의도였습니다. 그녀가 받은 모든 상은 정밀한 마음속 계획, 감정이 실린 강한 의도, 그리고 우주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우주는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죠. 자, 가져가, 내 거야. 그리고 그녀가 받은 상들은 결코 소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록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베네치아, 파리, 워싱턴 DC 등으로의 올 포함 여행, 최신형 카메라, 고급 가구. 가전제품은 너무 많아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헬렌이 공모전에서 이긴 그 집은 결과 발표 전부터 그녀가 이미 설계해 두었던 집이었습니다. 대지 매입 완료, 건축 설계도 준비 완료. 헬렌은 승리가 실현되기 전부터 이미 그 승리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모든 것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헬렌은 될까 말까 하고 해본 게 아닙니다. 이미 된 것처럼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과 현실 창조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바랍니다. 헬렌은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헬렌은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바라며 희망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그 결과가 확정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태도입니다. 헬렌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온 하나의 메서드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이기기 시작했죠. 비밀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과학이었고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방법을 당신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렌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당신에게도 효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헬렌처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결정하고 행동하고 온 존재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헬렌은 단순히 이겼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과 언제나 변화만을 바라는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승자는 승리 전에 행동합니다. 헬렌은 물리적 세상에 아무 증거가 없을 때조차 이미 소망한 것을 받은 사람의 에너지로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신호가 되었습니다. 가구까지 갖춰진 집을 상품으로 내건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헬렌은 이미 그 집이 지어질 부지를 골라두었고 건축 도면도 손에 들고 있었으며 남편과는 가구, 방 배치, 인테리어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공식 결과 발표가 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헬렌은 외부의 승인이나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녀는 이미 승자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을 넘어섭니다. 이건 주파수입니다. 헬렌의 마인드셋은 너무도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그녀에게 있어 요청과 현실화 사이의 시간은 단지 기술적인 간격일 뿐이었습니다.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준비의 시간이었죠.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시각화했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 속 장면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미 밝혀냈습니다. 뇌는 생생한 경험에 노출되면 실제 상황과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같은 뇌 부위를 활성화하며 동일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몸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 비록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무것도 협조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받은 사람처럼 진동할 때 현실은 그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헬렌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명에서 탄생한 것이 헬렌이 수십 년간 실천하고 수천 명에게 가르쳤으며
믿기 어려운 성과를 만든 SPAC이라는 메서드였습니다. SPAC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도이고 감정의 설계이며 생각, 감정, 행동 사이를 정렬시키는 실질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S, 즉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명확한 선택입니다. 헬렌은 뭐든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원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특정 차종, 여행지, 정확한 금액, 우주는 구체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선택이 불확실하면 신호는 약해집니다. 명확성은 그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달 주문하듯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 크기, 색상, 유형, 모든 것이 정밀하게. 그 다음은 P, 투사입니다. 여기서 호기심 있는 사람과 창조자의 차이가 갈립니다. 투사란 세부적인 시각화입니다. 후각, 청각, 촉각까지 느껴질 정도의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면 부자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첨 번호를 보는 모습, 복권을 산 장소, 당첨 확인 전화를 받을 때의 떨림, 샴페인을 터뜨릴 때의 맛, 수표의 종이 촉감까지 느껴야 합니다. 디테일이 많을수록 당신의 뇌는 확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요소는 E,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확신의 상태로서의 믿음입니다. 헬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도착할까 궁금하네. 그녀는 도착할지 아닐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당신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샀을 때처럼요. 도착을 의심하지 않죠. 단지 언제 도착할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주파수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사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 헌신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잠재의식에 증명해야 합니다. 헬렌은 제자들에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루 15분 걷기처럼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거나 TV 보기 같은 익숙한 습관을 잠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이다. 이것은 우주와의 에너지 계약입니다. 희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동의 일관성을 위한 선택입니다. 선택, 투사, 기다림, 헌신이 네 가지 기둥이야말로 헬렌 헤드셀의 수십 년간의 승리를 떠받친 원리이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재설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준비가 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진동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폐나 동전을 손에 쥘 때마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돈은 나에게 쉽게 들어온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깊은 수준에서 다시 조건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룰 때 부족함을 강화하는 대신 당신은 풍요를 연결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동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7일만 해보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와서 댓글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게 새로운 번영의 작동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든 내면 세계에서 충분히 생생하게 경험되는 일이든 우리의 신경 시스템은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생리적, 감정적, 행동적 영향이 똑같다는 것. 이건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우리의 뇌가 정신적 자극에도 실제 경험처럼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에 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거나 복권에 당첨된 장면을 떠올리거나 꿈꾸던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그릴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동일한 뇌 부위를 작동시키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며 같은 호르몬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전 세계의 고성능 운동선수들이 항상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합 전에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모든 동작, 모든 단계, 모든 결과를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시각화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은 배웁니다. 마음은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시각화를 실제 기억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신경학적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된 상상력의 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상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가능하고 개연성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해질 길을 인식하도록 정신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충분히 인상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자물리학, 특히 가능성 이론과 파동 함수의 붕괴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관찰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합니다. 즉, 당신의 의도, 주의, 그리고 진동, 바로 감정의 주파수가 당신이 물리적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생각도,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모든 것이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결핍, 걱정, 불안의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아무리 나는 풍요를 원해 라고 말해도 당신이 진짜로 우주에 보낸 신호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렌처럼 이미 받은 사람처럼 진동할 때 우주는 그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붕괴시킵니다. 말하자면 우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반사할 뿐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동안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관되게 느끼는 것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바라면서도 좌절의 진동을 내보냅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움을 키웁니다. 크게 꿈꾸지만 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매우 순종적으로 그 지배적인 패턴만을 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렌의 메서드가 그렇게 잘 작동했던 이유입니다. 그녀는 매일 내면에서 승리의 경험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뇌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몸에게 감각을 훈련시켰으며 에너지장에게 반응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가지 흔한 실수. 당신이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이 실수들은 반드시 지금 바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보다 어떻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건 매우 치명적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자마자 곧바로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은 즉시 충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는 대부분 당신의 즉각적인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답을 찾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합리화를 시도하게 되며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헬렌은 어떻게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우주에 맡겼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사건들, 우연들, 공모전들, 모든 것이 그녀의 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불안이나 통제로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최종 결과의 이미지를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욱 흔한 것, 현실주의로 위장된 의심입니다. 환상에 빠지지 마, 현실을 봐야지, 가능성은 희박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당신의 내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신념이 자라야 할 토양에 의심을 심게 됩니다. 이 의심은 항상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성적 사고, 신중함,
조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신의 확신을 갉아먹는 진동입니다. 헬렌은 이것을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 실패가 아니라 정렬되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결과의 지연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아직 결과가 눈앞에 없을지라도 당신의 뇌에게 신뢰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현실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판단, 회의적인 시선, 다른 사람의 불신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미묘한 영향, 당신의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당신의 의도는 너무 많이 말할수록 힘을 잃습니다. 헬렌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조용히 현실화하라. 시각화 작업을 할 때는 마치 씨앗을 감싸 보호하듯이 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창조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그리고 현실화가 이루어진 후에 그때는 마음껏 나누세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현실화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주가 외부에 간섭 없이 작동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요. 다시 여기로 오세요.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에 단 한 문장을 남기세요. 일어났어요. 이 단순한 선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첫째, 그 말은 당신 자신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둘째,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등대가 되어줍니다. 단 한 줄의 댓글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건 실제로 작동한다. 그래, 이건 정말 가능하다. 그래, 이 메서드는 결과를 만든다. 이 커뮤니티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실제 승리를 나눌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정 중의 침묵은 성취 후의 축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현실화하세요. 지키세요. 실현하세요. 그리고 그 후 영감을 나누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자신의 현실만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현실을 위한, 이제 당신이 이 메서드의 힘을 이해했으니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수일간의 실천 의식 대 지금부터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온전한 의도로 실행할 때만 작동합니다. 대충 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우주는 진심 어린 진동에만 반응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함께 실천해 봅시다. 이 1차, 당신은 첫 번째 물리적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